자, 계속해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당대표 후보 대진표가 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조경태 의원도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당 대표가 되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우리 국민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살릴 사람은 저 조경태입니다.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대혼란에 빠뜨려 우리 당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고 간 세력들을 청산하는데 저 조경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김의겸 실장께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지난 주말에 이른바 이제 전환길 네. 변수가 막 굉장히 부상이 되면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우리 당의 구도는 이른바 극우 대 반극우 연대 이렇게 좀 전선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 지난 주말 사이에 김문수 후보가 출마선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의 출마선언 기자회견문을 보면은 당내의 반성과 성찰, 혁신의 내용은 거의 들리질 않습니다. 네. 그냥 단합해서 이재명 독재 정권과 싸우겠다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전환길 씨와도 열린 관계를 맺고 싶다. 네. 입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 결국 전환길을 끌어안는 저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바로 6월 달 선거에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민주화 이후에 보수정당 후보로서는 가장 큰 표 차이로 대패를 했는데 본인의 그런 선거 참패에 대한 어떤 성찰과 반성 네. 그런 것이 안 보였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당시에 당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보면 당심에서 발했던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약속해서 그 표를 모아서 당선이 됐는데 되자마자 사실 입을 씻고 사실은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우여곡절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 한마디가 아직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 당대표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그냥 이재명 정부랑 싸워야 된다는 이유로 또다시 나와서 당대표를 하겠다는 거라면 지금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뼈를 깎는 혁신과 반성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생각이 들고 저는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이분들이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을 오늘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또 출마 선언을 오늘 했습니다. 네. 이야기는 뭐냐면 장동혁, 김문수라고 하는 이른바 전환길을 놓고 봤을 때 전환길이라는 극우 세력을 끌어안을 사람들이 한편에 있고 네. 그리고 조경태, 안철수라고 하는 또 다른 극우 정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혁신과 반성을 위해서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고 하는 쇄신파가 또 한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극우 친화적인 후보들과 쇄신파의 후보들 사이에 저는 일대 대결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저 양만희 전수리원 일단 출마 여부에 마침표를 찍지 않은 사람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네. 최근 보도 보니까 안철수 의원을 만난 데 이어서 또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더라고요.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두 모임 모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고 네. 안철수 의원과는 그제 만나서 당 상황, 당의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 다만 뭐 연대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는 거고 유승민 전 의원과는 이달 초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이제 출마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주목할 만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현안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발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씨의 입당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김문수 전 장관이 후보 시절에 우리 공화당과의 합당을 추진했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이런 식으로 당이 극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다가는 국민의힘이 컬트 정당,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공공연히 상당히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전당대회에 안 나오겠다
라는 말을 좀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네. 지금 뭐 본인이 걱정했던 극우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비판적인 상황에 비판을 받는 상황에 놓일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당대 구도가 극우냐 아니냐 네.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에 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총통 독재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회 장악, 야당 무시, 입법 폭주, 부패하고 정치환 사법부, 제1야당 죽이기에 동원된 특검.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들고 나왔던 공포 마케팅입니다. 네. 이 공포 마케팅이 안 먹혔거든요. 그래서 진 거죠. 그런데 이제 민심이 아니라 당심을 호소하는 전당대회니까 이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20% 안팎의 로 떨어진 네. 그런 당의 여전히 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 선거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결국은 상당히 왜소화되고 외연 확장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정당의 대표자가 되겠다 이런 것이고 장동욱 의원도 오늘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당의 내부 총질 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자신을 네. 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문수, 장동혁, 그다음에 한동훈, 그다음에 안철수, 네. 조경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선이 그어지고 있는 것은 그렇죠. 사실인 것 같은데 조경태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에게 100% 국민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진전이 되면 두 개의 블락으로 전당대회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일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른 사람이 있죠. 자,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입니다. 자,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당대표 후보들에게 조건부 단일화까지 제안했습니다. 저는 당대표 출마 같은 안 합니다. 다만 저와 이런 평당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 영향력은 행사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계속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고 저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후보한테 지지할 거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수십만 명의 뜻을 모아서 할 겁니다. 그 두 분도 마찬가지로 나 후보 단일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친한파가 조경태 같은 사람이 당선되면은 안 되니까 네. 경선에서 그들도 네. 통합할 수 있도록 그 약속까지 다 받고 지지를 할 겁니다. 조건부입니다.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이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때요? 전한길 씨가 한국사 강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고 언론이 또 그걸 다뤄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값어치가 바닥을 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대놓고 지금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전한길 씨가 내가 정통 보수를 걸어왔던 국민의힘 접수하러 왔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가 이 국민의힘의 정통 보수 당을 먹고 새롭게 본인 위주로 리셋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전한길 씨는 출마 자격이 없어요. 본인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3개월 이상 입당 후에 지나야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뭐 당헌당규에서 출마를 못 하니까 사실 본인이 픽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지도부가 돼서 이제 국민의힘의 모든 정권을 본인이 쥐락펴락 하겠다라는 걸 천명했습니다. 네. 사실 보면은 참 국민의힘이 안쓰러운 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의 그 헤게모니를 버리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아스팔트 우파들이 대거 쏟아지게 됐고요. 또 심지어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는 전한길 씨를 안고 가자. 결국에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전한길의 표를 흡수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냥 극우의 길을 네. 수밖에 없어서 전통 보수의 대가 끊긴 상황이 이르렀고 사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는요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해야 된다는 당위도 있을 것인데 저는 국민의힘 미래가 없다. 괜히 나와서 그 상처를 입기보다는 대한정당을 창당해서 정통 보수의 길을 새롭게 가는 것들이 훨씬 더 좀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또 조언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은식 부정연락실장의 이야기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전한길 씨 같은 한국사 강사가 어느 날 갑자기 계엄 이후에 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하면서 저렇게 정치의 후폭풍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서영재 대변인 말씀대로 우리 당이 저런 분에게 휘둘리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해서 정말
국민들 앞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분의 주장은 뭐 명확합니다. 부정선거 확신범에다가 계엄이 정당했다는 계몽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을 아버지로 모시는 윤버집하고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의 우두머리 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분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중진들이 축사를 해주고 같이 환영해 주니까 우리 당이 그냥 속절없이 극우들의 힘에 의해서 그냥 잠식당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더 통탄할 일은 거기에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까지 나서서 저 사람의 영향력을 끌어안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당이 정말 너무 폭망각으로 가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저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번에 8월 20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런 극우 세력과 연대하고 극우 세력들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그런 내통 세력에 대해서 아까 나온 안철수, 조경태 또 한동훈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연대해서 이 극우와 쇄신 세력 간의 일대 건설적이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저는 당이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는, 저는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